이런 사람은 친구로 하지 마라.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다. 진정한 친구는 두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우정은 항상 달콤한 책임이며 절대 권리가 아니다. 친구는 우리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친구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나쁜 마음을 가질 것이며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친구는 가려 사귀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을 사귀면 안 되는지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할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집에서만 지내는 사람은 무조건 걸러야 합니다. 돈이 없더라도 열심히 꿈을 향해 나아가거나 계속 배우는 사람은 친구로 해도 됩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걸 능력 부족으로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걸 자신의 부족함으로 봐요. 사실 이런 부족함들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랍니다. 자기 자신이 어디가 부족한지 알고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능력 부족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려는 노력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친구나 동료가 뭔가를 못할 때 우리는 그걸 탓하기보다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해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마라는 말은 조금 다르게 들릴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고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친구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꾸준히 노력하여 그것을 극복했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능력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는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으며 그 이름은 자만심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두 번째로 정이 부족한 사람. 정이 없는 사람은 인간미가 없습니다. 사귀어도 서로 정을 나누지 못함으로 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진짜 친구가 되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죠. 정이라는 게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그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따뜻한 감정이에요. 친구나 가족,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까지도 우리가 느끼는 그 마음 씀씀이죠. 부처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 번은 부처님께서 마을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대요. 그때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서로 마음을 열고 정을 나누라고 하셨어요. 이건 마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 같아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란 결국 우리가 서로에게 갖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정이 부족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그런 사람과 있으면 대화가 좀 어렵고 관계가 얕게 느껴지기도 해요. 정이란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서로에게 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정말로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에요. 사소한 친절이나 배려로도 많은 걸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죠. 결국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와 연민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정신이 우리 삶의 모든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정을 나누는 삶,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시작해보면 우리 삶이 얼마나 풍부해지고 행복해지는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서로에게 정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진정한 우정은 좋은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꽃피운다. 지혜는 침묵에서 온다. 그리고 침묵은 공부로부터 온다. 세 번째로, 지식이 없는 사람.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지식이 있는 사람을 친구로 해야 합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란 정말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중요할까요? 지식.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책 속의 정보, 학교에서 배운 교훈,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며 습득한 경험들일 수도 있겠죠. 사실 지식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창입니다. 더 넓은 세계를 보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죠. 이제 지식이 없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식이 없다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지식의 부재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배우려는 자세를 갖게 되고 삶이 훨씬 더 풍부해지죠. 여러분, 지식을 쌓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아시나요? 그건 바로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지식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배척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모두가 배움의 길에 함께 있고 우리 각자가 서로의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식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삶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나누는 여정을 시작해 보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 인생은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네 번째로, 예의가 없는 사람. 예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예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예.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도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같은 말들일 거예요. 하지만 예의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의는 사람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의 표현이거든요. 공자님도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공자님은 예의가 단순히 매너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조화롭고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라고 가르치셨죠. 실제로 예의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거울 같은 것이에요. 이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공자님께서 길을 가시다 한 농부가 예의 바르게 길을 비켜주는 걸 보셨어요. 그 모습에서 공자님은 중요한 교훈을 얻으셨죠. 예의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예의가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종종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예의를 실천한다면 훨씬 더 행복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의를 실천해 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의를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분명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공자님의 가르침처럼 예의는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가장 좋은 거울은 오랜 친구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의해 형성된다. 다섯 번째로 도가 없는 사람. 사회에 순응하며 불화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도가 없는 사람이라는 주제에 대해, 그리고 이 주제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전에 노자라는 위대한 사상가가 있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는 도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선물로 남겼죠. 도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우주의 길이나 원리를 말해요. 꽤 멋진 개념이죠. 도가 없다는 말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이는 자기 자신과 주변 세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이나 이기심에 끌려다니며 주변의 불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노자는 도를 따르는 삶을 중요시했어요. 도에 따라 산다는 건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생각해 보세요. 자연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들지 않아요.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노자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노자의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노자는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권력이나 지위를 추구하기보다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며 도를 따르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외부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조화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의 삶에서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고 자연의 일부로서 조화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도가 없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자연과의 조화,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해요. 노자의 가르침처럼 우리 각자가 도를 따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더 풍요롭고 평화로울 거예요. 어려움은 인생의 중요한 일부이며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성장한다. 성공은 주로 자신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에 달려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여행 같은 이야기들 잠깐 돌아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마음이 따뜻하지 않은 사람, 배움이 부족한 사람, 예의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마음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져요.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런 사람은 친구로 하지 마라는 말을 넘어서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죠. 우리 삶은 배움의 연속이며 실수를 통해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작은 친절이나 이해, 배려는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돕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힘을 써야 해요. 진정한 친구란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해 더 넓은 마음을 갖고 더 깊은 이해를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각자가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빛이 되어주면 우리의 세상은 훨씬 더 밝고 아름다워질 거예요. 여러분,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이 여정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사람은 친구로 하지 마라.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다. 진정한 친구는 두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우정은 항상 달콤한 책임이며 절대 권리가 아니다. 친구는 우리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친구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나쁜 마음을 가질 것이며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친구는 가려 사귀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을 사귀면 안 되는지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할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집에서만 지내는 사람은 무조건 걸러야 합니다. 돈이 없더라도 열심히 꿈을 향해 나아가거나 계속 배우는 사람은 친구로 해도 됩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걸 능력 부족으로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걸 자신의 부족함으로 봐요. 사실 이런 부족함들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랍니다. 자기 자신이 어디가 부족한지 알고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능력 부족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려는 노력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친구나 동료가 뭔가를 못할 때 우리는 그걸 탓하기보다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해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마라는 말은 조금 다르게 들릴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고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친구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꾸준히 노력하여 그것을 극복했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능력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는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으며 그 이름은 자만심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두 번째로, 정이 부족한 사람. 정이 없는 사람은 인간미가 없습니다. 사귀어도 서로 정을 나누지 못함으로 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진짜 친구가 되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죠. 정이라는 게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그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따뜻한 감정이에요. 친구나 가족,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까지도 우리가 느끼는 그 마음 씀씀이죠. 부처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 번은 부처님께서 마을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대요. 그때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서로 마음을 열고 정을 나누라고 하셨어요. 이건 마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 같아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란 결국 우리가 서로에게 갖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정이 부족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그런 사람과 있으면 대화가 좀 어렵고 관계가 얕게 느껴지기도 해요. 정이란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서로에게 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정말로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에요. 사소한 친절이나 배려로도 많은 걸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죠. 결국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와 연민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정신이 우리 삶의 모든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정을 나누는 삶,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시작해보면 우리 삶이 얼마나 풍부해지고 행복해지는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서로에게 정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진정한 우정은 좋은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꽃피운다. 지혜는 침묵에서 온다. 그리고 침묵은 공부로부터 온다. 세 번째로, 지식이 없는 사람.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지식이 있는 사람을 친구로 해야 합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란 정말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중요할까요? 지식.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책 속의 정보, 학교에서 배운 교훈,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며 습득한 경험들일 수도 있겠죠. 사실 지식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창입니다. 더 넓은 세계를 보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죠. 이제 지식이 없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식이 없다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지식의 부재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배우려는 자세를 갖게 되고 삶이 훨씬 더 풍부해지죠. 여러분, 지식을 쌓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아시나요? 그건 바로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지식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배척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모두가 배움의 길에 함께 있고 우리 각자가 서로의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식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삶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나누는 여정을 시작해 보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 인생은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네 번째로, 예의가 없는 사람. 예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예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예.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도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같은 말들일 거예요. 하지만 예의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의는 사람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의 표현이거든요. 공자님도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공자님은 예의가 단순히 매너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조화롭고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라고 가르치셨죠. 실제로 예의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거울 같은 것이에요. 이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공자님께서 길을 가시다 한 농부가 예의 바르게 길을 비켜주는 걸 보셨어요. 그 모습에서 공자님은 중요한 교훈을 얻으셨죠. 예의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예의가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종종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예의를 실천한다면 훨씬 더 행복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의를 실천해 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의를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분명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공자님의 가르침처럼 예의는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가장 좋은 거울은 오랜 친구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의해 형성된다. 다섯 번째로, 도가 없는 사람. 사회에 순응하며 불화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도가 없는 사람이라는 주제에 대해, 그리고 이 주제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전에 노자라는 위대한 사상가가 있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는 도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선물로 남겼죠. 도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우주의 길이나 원리를 말해요. 꽤 멋진 개념이죠. 도가 없다는 말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이는 자기 자신과 주변 세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이나 이기심에 끌려다니며 주변의 불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노자는 도를 따르는 삶을 중요시했어요. 도에 따라 산다는 건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생각해 보세요. 자연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들지 않아요.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노자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노자의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노자는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권력이나 지위를 추구하기보다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며 도를 따르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외부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조화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의 삶에서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고 자연의 일부로서 조화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도가 없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자연과의 조화,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해요. 노자의 가르침처럼 우리 각자가 도를 따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더 풍요롭고 평화로울 거예요. 어려움은 인생의 중요한 일부이며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성장한다. 성공은 주로 자신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에 달려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여행 같은 이야기들 잠깐 돌아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마음이 따뜻하지 않은 사람, 배움이 부족한 사람, 예의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마음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져요.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런 사람은 친구로 하지 마라는 말을 넘어서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죠. 우리 삶은 배움의 연속이며 실수를 통해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작은 친절이나 이해, 배려는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돕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힘을 써야 해요. 진정한 친구란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해 더 넓은 마음을 갖고 더 깊은 이해를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각자가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빛이 되어주면 우리의 세상은 훨씬 더 밝고 아름다워질 거예요. 여러분,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이 여정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사람은 친구로 하지 마라.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다. 진정한 친구는 두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우정은 항상 달콤한 책임이며 절대 권리가 아니다. 친구는 우리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친구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나쁜 마음을 가질 것이며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친구는 가려 사귀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을 사귀면 안 되는지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할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집에서만 지내는 사람은 무조건 걸러야 합니다. 돈이 없더라도 열심히 꿈을 향해 나아가거나 계속 배우는 사람은 친구로 해도 됩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걸 능력 부족으로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걸 자신의 부족함으로 봐요. 사실 이런 부족함들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랍니다. 자기 자신이 어디가 부족한지 알고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능력 부족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려는 노력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친구나 동료가 뭔가를 못할 때 우리는 그걸 탓하기보다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해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마라는 말은 조금 다르게 들릴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고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친구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꾸준히 노력하여 그것을 극복했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능력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는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으며 그 이름은 자만심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두 번째로, 정이 부족한 사람. 정이 없는 사람은 인간미가 없습니다. 사귀어도 서로 정을 나누지 못함으로 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진짜 친구가 되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죠. 정이라는 게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그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따뜻한 감정이에요. 친구나 가족,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까지도 우리가 느끼는 그 마음 씀씀이죠. 부처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 번은 부처님께서 마을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대요. 그때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서로 마음을 열고 정을 나누라고 하셨어요. 이건 마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 같아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란 결국 우리가 서로에게 갖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정이 부족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그런 사람과 있으면 대화가 좀 어렵고 관계가 얕게 느껴지기도 해요. 정이란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서로에게 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정말로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에요. 사소한 친절이나 배려로도 많은 걸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죠. 결국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와 연민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정신이 우리 삶의 모든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정을 나누는 삶,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시작해보면 우리 삶이 얼마나 풍부해지고 행복해지는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서로에게 정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진정한 우정은 좋은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꽃피운다. 지혜는 침묵에서 온다. 그리고 침묵은 공부로부터 온다. 세 번째로, 지식이 없는 사람.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지식이 있는 사람을 친구로 해야 합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란 정말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중요할까요? 지식.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책 속의 정보, 학교에서 배운 교훈,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며 습득한 경험들일 수도 있겠죠. 사실 지식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창입니다. 더 넓은 세계를 보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죠. 이제 지식이 없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식이 없다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지식의 부재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배우려는 자세를 갖게 되고 삶이 훨씬 더 풍부해지죠. 여러분, 지식을 쌓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아시나요? 그건 바로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지식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배척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모두가 배움의 길에 함께 있고 우리 각자가 서로의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식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삶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나누는 여정을 시작해 보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 인생은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네 번째로, 예의가 없는 사람. 예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예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예.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도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같은 말들일 거예요. 하지만 예의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의는 사람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의 표현이거든요. 공자님도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공자님은 예의가 단순히 매너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조화롭고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라고 가르치셨죠. 실제로 예의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거울 같은 것이에요. 이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공자님께서 길을 가시다 한 농부가 예에 바르게 길을 비켜주는 걸 보셨어요. 그 모습에서 공자님은 중요한 교훈을 얻으셨죠. 예의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예의가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종종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예의를 실천한다면 훨씬 더 행복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의를 실천해 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의를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분명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공자님의 가르침처럼 예의는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가장 좋은 거울은 오랜 친구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의해 형성된다. 다섯 번째로 도가 없는 사람. 사회에 순응하며 불화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도가 없는 사람이라는 주제에 대해, 그리고 이 주제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전에 노자라는 위대한 사상가가 있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는 도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선물로 남겼죠. 도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우주의 길이나 원리를 말해요. 꽤 멋진 개념이죠. 도가 없다는 말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이는 자기 자신과 주변 세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이나 이기심에 끌려다니며 주변의 불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노자는 도를 따르는 삶을 중요시했어요. 도에 따라 산다는 건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생각해보세요. 자연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들지 않아요.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노자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노자의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노자는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권력이나 지위를 추구하기보다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며 도를 따르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외부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조화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의 삶에서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고 자연의 일부로서 조화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도가 없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자연과의 조화,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해요. 노자의 가르침처럼 우리 각자가 도를 따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더 풍요롭고 평화로울 거예요. 어려움은 인생의 중요한 일부이며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성장한다. 성공은 주로 자신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에 달려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여행 같은 이야기들 잠깐 돌아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마음이 따뜻하지 않은 사람, 배움이 부족한 사람, 예의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마음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져요.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런 사람은 친구로 하지 마라는 말을 넘어서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죠. 우리 삶은 배움의 연속이며 실수를 통해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작은 친절이나 이해, 배려는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돕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힘을 써야 해요. 진정한 친구란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해 더 넓은 마음을 갖고 더 깊은 이해를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각자가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빛이 되어주면 우리의 세상은 훨씬 더 밝고 아름다워질 거예요. 여러분,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이 여정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